자, 여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피터르 브류헬의 카니발과 사순절의 싸움. 언뜻 보기엔 그냥 시끌벅적한 축제를 그린 평범한 그림 같죠? 하지만 이 그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왜 위험하냐?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해한 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처럼 우리를 끌어들인 다음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죠? 과연 이 활기찬 모습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건 사실 연기입니다. 이 축제는 진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 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기만적인 축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그림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균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59년 네덜란드. 여긴 말 그대로 압력솥 같은 사회였어요. 거리엔 굶주림과 폭력이 넘쳐났고 종교 재판이 주는 숨막히는 공포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극심한 피로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이 이 그림의 진짜 배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활기찬 축제 같아요. 그쵸? 그런데 화면 그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웃고는 있는데 눈은 텅 비어 있고 그 미소는 뭐랄까 기계적이에요. 방금 전까지 생기 넘치던 축제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기쁨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지독한 피로감입니다. 자, 이제 그림 왼쪽으로 가볼게요. 모든 게 과잉인 곳, 바로 욕망이 폭발하는 카니발의 세계입니다. 카니발의 왕 좀 보세요. 정말 꼴이 말이 아니죠? 왕자 대신에 커다란 맥주통을 타고 있고 손에 든 건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고기가 잔뜩 깨인 꼬챙이에요. 심지어 머리에 쓴 왕관은 파이예요. 이 모든 게 통제불능의 쾌락이 얼마나 기괴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보세요. 즐거워 보이나요? 아니요. 기쁨 없는 행렬 속에서 그저 비틀거릴 뿐입니다. 왼쪽에 푸른 바지선이라는 선술집이 보이죠? 저길 보면 한 남자는 창밖으로 구토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남녀가 뒤엉켜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마치 골마 터진 상처처럼 온갖 혼돈을 거리로 그냥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즐거운 오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축제로 위장한 생존 투쟁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자, 이제 시끄러운 카니발을 뒤로 하고 그림의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욕망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곳, 바로 사순절의 영역입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저 여인 좀 보세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마치 경고라는 글자를 뼈에 새겨놓은 것 같아요. 주변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텅 빈 얼굴의 수사와 수녀에게 끌려가고 있고 손에 든 거라곤 고작 말린 청어 2마리뿐입니다. 카니발이 뜨거운 혼돈이었다면 여긴 모든 게 얼어붙은 차가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교회 앞에서 자선을 베푸는 장면이 있는데요. 분명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갑게만 느껴져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받는 사람 얼굴에선 고마움 같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감정 없이 치르는 의무, 텅 빈 거래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카니발은 끝없는 욕망과 소음으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순절은 반대로 끝없는 금욕과 침묵으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방식만 다를 뿐 이 두 극단 모두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브리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카니발도 사순절도 아니에요.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브류헐의 진짜 경고는 바로 이 지쳐버린 사람들의 얼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바닥을 한번 보세요. 흙먼지 속에 뒹구는 카드들, 깨져버린 달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건물이 불타고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하지도 누구를 돕지도 않아요. 불은 그냥 저렇게 타오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 숨겨진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 그림의 의미를 180도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클라이맥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브루이얼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연구자들이 적외선 반사 촬영법이라는 기술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림 물감층을 투과해서 그 아래에 숨겨진 밑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수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브류헬은 분명히 그렸지만 후대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덧칠해서 지워버려고 했던 아주 충격적인 흔적을요. 그들이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시신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에는요, 썩어가는 시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술에 실려서 축제 인파 사이를 지나가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 마치 죽음이 이 축제의 너무나 당연한 일부인 것처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는 죽음에 너무나 무뎌진 나머지 길거리에 시체가 굴러다녀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500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브류얼은 그냥 16세기 네덜란드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그렸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든 시대를 그린 거죠. 어쩌면 이건 끝없는 소음과 분노에 중독되거나 혹은 차가운 무관심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수많은 디테일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